여기서 이 멀티플리케이션조차 필요 없이 32,000개의 가지수에서 3가지 가지수만 했죠. 거기에다가 곱셈 하나도 필요 없고 덧셈 뺄셈만으로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논문 저자가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까 마치 LK99 초도체처럼 이게 진짜 too good to be true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엄청난 일인데?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AI계에서 지금 보시는 이 LK99 상온 초전도체 논란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논문이 나와서 화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대중들한테 진짜 많이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논문을 읽고 빨리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와 같은 어마무시한 거대한 GPU가 필요 없이도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학습도 가능하고, 이게 심지어 기존에 있는 엔비디아 GPU 같이 큰 모델을 돌리는 그러한 AI 모델을 돌리는 수준의 성능까지 나온다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가능해지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H100, H200과 같은 거대한 GPU가 필요 없이 이러한 AI 모델에 딱 특화된 굉장히 작은 하드웨어만을 가지고도 학습도 되고 추론도 되니까 서버용으로도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리소스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열도 덜 나는 그러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로도 이거를 넣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인데요. 자, The Era of One-Bit LLM이다. 이 One-Bit LLM이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지 이 의미를 알 텐데, 이 저자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과학원 대학교 이쪽 저자들인데요. 기존에 있는 LLM이 보통 16비트, 작아도 8비트 정도 쓰거든요. 근데 1비트 LLM으로 구축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내용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상도가 낮은 이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 해상도가 좋은 거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만도 이 하나의 점을 많이 표현하지 못해갖고 이 점을 크게 픽셀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표현하게 된다면은 해상도가 떨어진 그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이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 한 점 한 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 비트로, 예를 들어 레드, 그린, 블루라는 RGB를 10비트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은 2의 10승가지를 색깔별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한 점 한 점의 색깔을 단편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즉 우리가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는 이렇게 예쁜 모나리자 그림, 깔끔한 그림이 되어야 하지만 이 비트 수를 점차 줄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러한 보낼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원래 보낼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낮춰서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명성을 요구하는 어떤 제보자한테 음성을 변조해갖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얼굴에 이제 눈 삐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를 하는 이유가 다 그 정보를 소실시켜가지고 원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는 한 16빛 정도로 표현하던 거를 한 빛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대폭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AI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챗GPT 같은 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 막 하게 되고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수준을 읽어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2024년 3월 5일 저녁 8시 45분 38초를 지나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해줘야지만이 뭔가 AI 모델이 잘 굴러가던 게, 지금은 봄이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AI가 아주 잘 동작을 한다는 거죠. 요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이런 뭐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여기 뉴럴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어서 이렇게 이 웨이트 하나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W 값인데, 얘네들의 계산이 어떤 거냐? 결국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W라고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력 값이 돼 있으면은 요거의 이제 행렬 연산이에요. 매트릭스 연산. 벡터와 행렬의 연산이기 때문에 결국 곱셈과 덧셈 이런 걸로 막 엄청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GPT 3.5 같은 경우는 이러한 W라는 값이 1750억 개나 있다. 그리고 라마2 같은 경우에는 700억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이런 매트릭스 연산과 벡터 연산들, 이 곱과 덧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H100, A100 그리고 H200 GPU 같은 그런 연산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특화된 구조로 만든 AI 모델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런 벡터 연산에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이 될수록 하는데, 지금 말하는 그 비트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이 하나하나 1750억 개 중에 이 웨이트 하나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던 것이 한 비트로만 구성이 돼도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 연산, 우리가 이제 우리 실수, 소수점까지 포함한 이 실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 연산을 16비트로 표현하는 그러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으로 표현하던 거를 파라미터로 막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파라미터 값들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서 이 AI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입력값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한 것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16비트 플로트, 그러니까 16비트 하면 2의 16승이니까 약 32,000개의 가지수를 표현하는 이 W라는 하나의 값이 32,0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세요. 원래 비트넷이라는 0과 1로만 구성된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1.58이라고 표현한 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단 세 가지로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AI 모델을 다 학습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추론할 때만 이 세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학습할 때부터 이 세 가지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원래는 16비트 이렇게 32,000개 각각 1750억 개에 해당하는 각각의 파라미터를 다 16비트로 표현해가지고 학습을 했어야만 했던 거라 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H100 GPU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됐고, 이게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NPU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학습은 무리다, 이제 추론하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간추려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학습조차도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T-3 같은 게 1750억 개잖아요. 물론 GPT-1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왔고 GPT-4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왔는데, 이 각각의 하나의 파라미터마다 16비트를 쓰던 게 2의 16승 가지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플로팅 포인트를 표현하던 게 지금은 세 가지 경우의 수만 표현하면은 성능이 나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보시면은, 자, 기존의 플로팅 포인트가 각각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된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양한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릭스 연산을 인풋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실수의 곱들과 이러한 실수 곱들을 하면 또 실수가 나오겠죠. 이 실수들을 빼고 더하고 이러한 결과가 결과물이었어요. 이러한 GPU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인기를 끈 이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에는 텐서코어라는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 플로팅 포인트 기반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막 박아 넣은 형태로 최적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1bit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는 1.58bit이라고 하는데 1, 0,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만 구성되어 있는 것만 하고 계산해 보니까 애초에 멀티플리케이션조차 필요 없어. 곱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곱셈조차 필요 없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해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엔비디아 H100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NPU로 새롭게 설계한 걸로 하면은 똑같은 성능을 보이면서 훨씬 더 빠르게, 리소스는 훨씬 더 작게 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멀티플리케이션조차 필요 없이 32,000개의 가지수에서 세 가지 가지수만 했죠. 거기에다가 곱셈 하나도 필요 없고 덧셈 뺄셈만으로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실제로 하드웨어 로직에서 덧셈과 곱셈을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자리 비트의 풀 애더 에디션의 경우인데 더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더하기 애더, 4bit 애더가 여러 가지 엮여있는 구조가 곱하기 구조예요. 여기에 AND 게이트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 한번 하려면은, 물론 이거는 4bit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16비트로 확장됐을 때의 곱셈은 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세 가지의 심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터너리 구조, 그러한 구조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 0, 마이너스 1 세 가지인데 왜 1.58bit이라고 하지? 결국 세 가지라도 두 bit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결국 로그2로 봤을 때의 세 bit을 표현하면 이게 1.58 정도 나옵니다. 실제 계산해볼까요? 로그 2, 3니까 3로그 10에서 나누기 2로그 10 하면은 1.5849 딱 나오죠. 1.58.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 정보량 기준으로 봤을 때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려면은 로그 2, 3로 해서 1.58bit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2의 11승 하면은 이게 2048이잖아요. 근데 3의 7승 하면은 2187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2의 11승이라고 표현되는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의 심볼로 7가지로 딱딱 매핑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제가 나중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로 표현하면은 11개로 표현하는데 0, 1, 마이너스 1 세 가지로 표현하면은 7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충 보면은 11 나누기 7에 보면은 이것도 1.57 대충 비슷한 숫자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튼 두 가지로 표현하는 0과 1로 표현되는 거를 1, 0,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7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비율로 나온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한 거를 아예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더하기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획기적인 부분이란 거예요. 실제로 논문을 보시면은 이 비트넷 B1.58이라는 모델이 라마를 썼을 때에 메모리도 거의 2배 이상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레이턴시도 줄어들고 죄다 좋은 거 보이시죠?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 일관적인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오히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효율적인 거 보실 수가 있죠. 레이턴시도 좀 더 빨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애큐러시를 봤을 때에도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게 기존에 있는 라마 모델을 봤을 때에 점차 늘어가는 거, 이 추세 있죠. 레이턴시가 점차 추세가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이걸 시링크했을 때 추세와 거의 유사하게 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세로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게 10배고 이게 100배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높아지면서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더 큰 모델에서는 좀 더 좋은 모델을 더 좋은 효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조차도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 GPU 같은 거 비싼 거 안 써도 굉장히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쓰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열도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 토큰 수도 원래 제가 이제 그로크 제가 설명드렸을 때 초당 500 토큰 나와서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라마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333보다 훨씬 더 9배나 빠른 엄청난 속도로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딱 맞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면은 이건 또 판이 뒤집히는 형세라는 거죠. 이게 허깅페이스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포옹하는 허글로 번역이 됐네요. 허깅페이스. 요게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쭉쭉 얘기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직접 논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향후 연구를 위해 이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줄이는 양자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학습을 할 때부터 이렇게 세 가지 심볼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 거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엔비디아의 엄청난 비싼 GPU를 가져오고 온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 저자가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까 마치 LK99 초도체처럼 이게 진짜 투 굿투비 추루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엄청난 일인데?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도 이 뉴런들이 실제 성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뉴런들의 뭐 자세한 정보 이런 것보다 그냥 온오프로 딱딱딱 하는 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저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지금. 저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가 잘 동작할 수 있듯이 AI 모델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AGI를 구현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수가 많이 필요하다. 뇌 같은 경우에도 뭐 10조개, 30조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작은 프리시전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면은 하드웨어도 덜 부담스럽고 온 디바이스 AI까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뭐 H100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GPU가 좀 더 경량화돼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H100, A100 GPU를 범용 GPU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양한 연산자를 확실히 빡세게 돌릴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16빗 플로트가 아니라 1빗, 2빗 이렇게 작은 거에 특화된 NPU가 나오면은 지금 H100과 같은 저렇게 특화된 GPU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돌릴 수가 있겠죠. 물론 엔비디아의 GPU가 V100에서 A100 그리고 H100, H200 오면서 이 GPU 아키텍처를 빠르게 바꿔오면서 트랜스포머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텐서코어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발전이 되온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GPU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범용 GPU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가 범용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같이 이렇게 AI 모델이 점차 프리시전이 낮은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여기에 파고들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장이 그리고 새로운 특화된 NPU와 GPU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AI 모델도 점차 가속화돼서 빠르게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전력 소모 얘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성능이 아무리 빠르지만도 결국 이게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하고 데이터 센터 막 뭐 바다에 빠뜨려야 되고 액심 냉각해야 되고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기 요금만으로 이렇게 충분히 수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요구까지 더해지면은 앞으로 점차 더 어마무시한 AI 모델 그리고 어마무시한 AI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AI판 초전도체 논문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